자,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푸는데요. 대개 이 문제를 배열할 때 총론서부터 해가지고 뭐 경제론, 그 다음에 투자론, 금융론, 그 다음에 뭐 정책론, 관리개발론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다. 그래서 우리 기존 구조하고 비슷한 걸로 했는데 어쨌든 그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 배열을 했으니까 그걸 생각하시면서 한번 문제를 보시자고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기술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을 고릅니다. 자, 부동산의 개념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총론하면요. 총론에서 사실은 우리 부동산학개론이 있으면 총론이 맨 앞에 있거든요. 근데 이 총론, 맨 앞에 있는 총론이요. 거기서 이제 컨텐츠가 앞에 있는 게 부동산 학이 뭐냐, 부동산이 뭐냐,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부동산 학이 뭐냐 하면, 저 말고, 다른 선생님들이 강의하시는 거 이렇게 쭉 한번 저는 요즘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안 보는데 어쩌다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만 살짝 보면 그 부동산 학이 뭐냐 하는 정의부터 합니다. 그래서 뭐 김영진 교수님이 부동산 학이란 뭐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학이다. 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막 암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원리라는 측면에서는 과학성이 인정되고 응용기술 측면에서는 기술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종합 응용과학이니까 종합과학이다, 응용과학이다, 뭐 과학이다, 뭐 규범과학이다, 뭐 이런 거 드립다 외우고. 자, 여러분들 그거 몇 문제 나왔을 것 같습니까? 12회 이전까지는 저는 언급을 안 합니다. 그때는 그래도 조금 나왔어요. 12회가 2001년도 시험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조금 나왔어요. 근데 그 이후로 얼마나 나왔겠냐. 그 제가 보기에는 한 손가락도 안 들어가는 데다 한 손가락이 뭐예요? 거의 안 되고 일반 상식 수준에서 합니다. 거기다가 또 외웁니다.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학의 원리, 부동산학의 이념, 그 다음에 지도 원리, 뭐 합니다. 지도 원리, 뭐 과학적 관리니, 뭐 효율적 관리니, 무슨 뭐 공사익 조화의 원리니, 이런 거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중개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별로. 별로, 물론 알아두면 좋죠. 근데 이게 시험 출제 개연성이 높으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의 대부분 부동산학 같은 거는 한두 번만 책에서 언급하고 부동산학 개념은 빼고 부동산 개념부터 그냥 들어갑니다. 부동산학은요, 공부를 많이 해도 틀리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나온다 그러면. 근데 부동산 개념은 다르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개념부터 보통 하는데, 물론 부동산학도 어쩌다가 다루긴 합니다만은 그거는 뭐 출제 개연성이 떨어지니까 그건 뭐 그렇게 그 관련돼 가지고 기출 문제나 요거 관련돼서 풀어보면 되게 그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불안해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저 선생님이 왜 저런 거 얘기 안 하나.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은 꼭 그래요. 오래 공부하신 분들은 어디서 많이 이 사람한테 지도받고 저 사람한테 지도받고 막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안해 하시는데 그 불안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나온다,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잘 안 틀립니다. 그런 거. 그렇게 그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더 오히려 생각하면 더 틀려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앞부분은 주목해야 될 게 부동산이 뭐냐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총론은 부동산이 뭐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하면, 부동산이란 뭐 리얼에스테이트고 뭐 그다음에 뭐 리얼터 강령 서문에 뭐가 돼 있고 뭐 어쩌고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다 쓸데없는 거고, 다 그냥 별 볼 일 없는 거고,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부동산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이거지. 우리가 일반인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중개활동을 하거나 감정평가 활동을 하거나 이런 부동산 업자인 경우에, 이런 사람들은 부동산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시작이에요. 그 부동산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한마디로 우리 교재에서 나온 대로 한마디로 얘기한다 그러면 복합 개념이다 이거예요. 그 복합 개념이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얘기죠. 그래서 복합 개념이 뭐냐 하면, 복합 개념은 부동산을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복합적인 측면에서. 그럼 복합적인 측면에서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봐도 복합 개념에 들어갑니다. 문화적인 측면, 정서적인 측면도 부동산이 있죠. 그러나 부동산을 학문적으로 다룰 때 그 사람의 개인적인 정서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퍼스널리티, 뭐 특성이나 개성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부동산이 달리 보일 거란 말이죠. 그런 거는 우리가 학문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요. 뭐냐? 적어도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그 영역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는데 최소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이라는 거지. 그래서 법경기라고 막 엄청 외우잖아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여기서 별로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시험에.
별로 안 나온 적이 없다고 이쪽도. 그러면 여기서 주로 나오는 건 법률적 개념이 주로 나와요. 그래서 법률적 개념이라고 하면 부동산은 법률적으로 협의의 부동산과 강의 부동산이 있다.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 99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토지 및 정착물이고 정착물은 이러저러한 게 있다. 거기까지가 협의고 여기다가 특별법에서 등기나 등록하면 부동산으로 봐줘서 저당권 대상으로 삼는 준부동산이라는 게 있는데 준부동산을 더하면 광해부동산이다. 이런 거예요. 요거. 그다음에 경제적 개념은 부동산은 자산이다, 자본이다, 생산 요소다, 상품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개념이다. 그러면 부동산은 물리적, 기술적 측면에서 뭐 자연이다, 위치다, 환경이다, 공간이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엮어가지고 시험에 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것도 거의 매회 나와요. 이것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을 복합 개념을 생각하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연결해가지고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1번 봅니다. 타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부동산학적 관점에서 토지에는 법률적 개념을 택해야 한다라고 돼 있죠. 자, 법률적 개념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토지라는 것도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법률적 개념만 보는 게 아니라 복합 개념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법률적 개념을 안 보는 건 아니지만 법률적 개념을 채택하는 건 아니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을 동시에 채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복합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인 거고요. 2번 광의로 볼 때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만 의미하는 거 아니다. 맞죠? 협의의 부동산이라 그러면 협의라고 하면 이거는 당연히 토지하고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광의로 한다 그러면 이 광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여기다가 준부동산까지 포함해서 광의 부동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좀 더 광의 부동산을 보니까 토지 정착물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민법상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 및 그 정착물만을 의미한다. 맞죠? 민법상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이에요. 우리가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 99조 1항에 얘기하는 거예요. 99조 1항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2항에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가 동산으로 규정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민법상 또는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하고 정착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4번 토지경제학적 관점에서 토지에는 자연현상 및 인위적인 토지의 부가물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그렇죠. 법률적이다 또는 민법적이다 이러면은 좁게 잡히지만 토지 경제학적 관점이라고 한다면 좀 더 넓게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넓은 측면에서 보면 이런 영역에까지도 확장시킨다라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죠. 5번 그 내용이나 기능면에서 볼 때 토지에 대한 법률적 개념보다는 경제적 개념이 더 광이 넓은 의미다. 맞죠? 법률적으로는 법률의 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부동산으로 간주하지만 그렇지만 경제적이나 기술적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거보다 넓게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인데 이런 문제예요. 이거 얕봤다간 큰 코 다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암기가 토대가 돼 있어야 되지만 이걸 출제를 하는 사람들은 머리에 먹물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먹물을 동원해가지고 약간씩 현학적이고 추상적인 얘기를 섞어가지고 지문을 만들어서 지당한 말을 이렇게 4개를 놓고 하나를 좀 약간 비스무리한 걸로 하나 집어넣으면 이거 찾기 어려워요. 생각보다. 답을 찾기가. 그러니까 이런 걸 잘 꼼꼼히 살펴야 됩니다.